자, Can I Swim입니다. 본문 1이죠. 자, 톰 미첼은 이제 영국인 선생님이죠. 자, 1970년대에 자, 그는 일했다. 그쵸? 그는 일했어요. 어디에서?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기숙학교입니다. 영어 기숙학교에서 일을 했죠. 아르헨티나에서. 자, 첫 번째 포인트로 볼 만한 건 1970년대라는 이런 구체적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순 과거 요 과거 시제를 그대로 써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현재 완료 같은 이런 has worked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특정 시점을 딱 잡아주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one day 자 he visited 자 그가 방문을 해요 바다를. 그다음에 발견을 합니다 펭귄을. 자 동사 두 개 병렬 구조 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펭귄인가 봤더니 다친 펭귄입니다. And alone. 그리고 혼자였대요. 자, 미셸은 결심합니다. 도와주기로 결심하죠. 그 새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 새잖아요. 그러니까 the bird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found 있잖아요. 그죠? 발견하다잖아. 발견하다. 그러니까 find의 동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나 founded라고 바꾸면 이게 설립하다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낚이지 말자고, 그지?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which랑 당연히 바뀔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was injured 같은 경우도 수동태입니다. BPP죠, 그렇죠? BPP 상처를 입은 거니까 여기서 막 혹시나 ing 같은 거 이런 것들 등장하지 않도록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he cleaned it. 자, 얘를 이제 뭐 이제 좀 깨끗하게 씻겨줬나 보지, 그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and fed it 여기서 병렬 구조가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and 그다음에 gave 심지어 뭐 했대? 줬대요. 이름을 지어줬대요. 어, 살바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decide 뒤에 to 부정사 등장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fed 같은 경우에 먹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give it a name 같은 경우도 얘가 사형식이니까 그것에게 이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간목직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가 계속 병렬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보면 자 from that day on 이렇게 되죠. 그날부터 이렇게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살바도라는 펭귄은요 lived 살았대요.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 방에 테라스에서 살았다는 거죠. in the school dormitory 학교 기숙사에 있는 테라스죠, 그렇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펭귄을 발견하고 그쵸? 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닦고 먹이고 그쵸? 이름까지 지금 다 준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살게 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the following part 따라오는 이야기죠, 그쵸? 이 이야기에 written by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 작성됐습니까? 톰 미셸에 의해서 작성된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요 about the penguin and a boy at a school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following is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톰 미셸이 그 펭귄과 학교의 한 소년에 대해 쓴 이야기의 일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which was written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자 from the first day 첫 번째 날부터 근데 어떤 날입니까? 데이는 데이인데 내가 데려온 날이죠. 펭귄을 to live at school. 펭귄을 데려와 학교에서 살게 한 첫날부터 one student 한 명의 학생이 특히나 원했대요. to help with his care. 이렇게 펭귄을 돌봐주는 일을 좀 도와주고 싶어 했대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이 that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day를 수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시간이나 시기를 나타내는 경우에 우리가 그걸 수식해 주는 걸 관계 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를 대신해서 지금 대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on which라는, 왜냐면 우리가 day를 쓸 때 on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여기서는 좀 쓸모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day 뒤에 이 대자리에다가 그냥 위치만 넣어두면 얘는 또 안 돼요. 골치가 아픕니다. 걔는 안 됩니다. 뒤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관계 부사 자리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뭐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당연히 to 부정사 등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elping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의 his name was Diego Gonzalez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는 티아고 곤잘레스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애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누굽니까?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one student, 요 펭귄 키우는 거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런 아이였죠. 자, 디아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애는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애였대요. 근데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떤 것처럼 보였대요? Who seemed, 보여진 거죠.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여기서 약간의 비유법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그림자에도 몹시, 물론 뭐 물리적으로 그림자를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그런 아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who라는 요 주격 관계 대명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자리에는 대시 같이 올 수가 있을 거고 이 자리에 whom이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seem to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일단 to 부정사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be frightened 같이 요 수동형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돼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우리가 이 동사를 알아야 되는 게 frighten이라는 단어 자체가 겁주다예요. 근데 이 애가 겁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to be pp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frightening 뭐 이런 표현 ing도 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에 own shadow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무서워해야겠죠. 남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죠.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요 shy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애가 펭귄을 돕겠다고 이제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이제 좀 부끄러움이 많은 애들을 내성적이다라고 표현하니까 introvert하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frightened 같은 경우도 겁이 많다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be scared of 이렇게 좀 겁이 많다라는 이런 내용 이야기할 때 표현을 바꾸기도 좋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얘가요. He struggled with his class. 그냥 struggle with는 한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되게 뭐라고 할까? 힘겨워하다. And 그다음에 none of the school activities 이런 방과후 활동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도 seem to suit him. 맞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요거 none of 그렇죠.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activities 복수명사 들어간 거 이런 것들 잘 좀 챙겨주세요. 왜냐면 그 단 한 개도가 요거 같은 경우는 not any of 같은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 seem to도 제가 방학 특강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it seemed that 그리고 none of 이렇게 그냥 뒤에 쭉 가고 suited him 이런 식으로 it seemed tha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seem to 부정사 좀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suit 같은 경우는 적합한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He was neither strong 강하지도 않고 nor athletic 이렇게 neither A nor B 뭐 체격이 좋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잘 챙겨두면 좋겠죠, 그렇죠? 뭔가 뭐 왜소한 이런 느낌이었나 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on the rugby field 이런 럭비 경기장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공 아무도 얘한테 안 줬던 거죠. to him or involved him 또는 이렇게 뭐 끼워주거나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in the game 뭐 할 때 빼고는 make fun of him 우리가 이거 놀리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 past랑 evolved 두 개가 5월을 기준으로 지금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병렬 구조다 보니까 뭐 여기서 갑자기 involving 같은 이런 ing는 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involve 같은 경우는 또 구문이 전치사 in을 같이 데리고 와요. 요거 하나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except for, except to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돕기를 희망한 애였고, 그 다음에 겁이 많고 수줍음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수업도 힘겨워하고 방과 후도 딱히 맞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체격도 뭐 힘도 별로 없고 놀림만 당하고 뭐 요런 인물에 대한 성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뭐 그런 문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